오늘 시간에는 등기법에서 담보물권 등기를 합니다. 자, 담보물권 등기의 대표적인 것은 저당권 등기와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절차를 숙지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시험은 이론에 관한 바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실무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고 직접 등기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31회 때 나왔죠. 1번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 약정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약정됐기 때문에 존속기간도 등기사항이 됩니다. 다만 임의적 등기사항이죠.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필요적 등기사항,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씩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로 가는 거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필요적 등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등기 사항인데, 자, 그래서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 사항이 된다로 갑니다. 아니다가 틀렸어요. 자, 2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이 변제기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와 근저당권 등기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언제까지 변제한다는 변제기가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기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자, 3번 지연 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하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이 지연 배상액은 하나의 이자입니다. 날짜를 놓쳐서 다시 내는 하나의 이자 개념이죠. 지연 배상액과 이자는 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담보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지연 배상액과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기 때문에 등기와 관계없이 등기를 했든 등기를 하지 않았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로 가야 됩니다. 지연 배상액은 이자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자나 지연 배상액은 근저당권에 있어서만큼은 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다. 1번 근저당권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자,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할지라도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나누어 기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채권액을 일괄로 한 개의 총 채권액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로 기재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구분하여 기재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내부적으로 채권액 비율대로 내부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하는 것이지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 지분같이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하면 틀립니다. 채권액은 일괄해서 하나로 기재됩니다. 총액으로 기재한다. 일괄해서 기재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구분하여 기재한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5번 저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확정 판결을 받으면 원래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자, 채무자가 등기 절차를 협력하지 않고 있어서 채권자가 어렵게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확정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갑니다.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든 등기 의무자든 판결로 인해서 승소한 자는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로 갑니다. 당연히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가야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가 틀렸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로 갑니다. 자, 2번. 문제 2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변제기는. 자,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아니죠.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이나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기는 변제기와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 지연배상액, 이자, 변제기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등기에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틀린 문장입니다. 변제기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2번. 동일한 채권에 관해 두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두 개의 부동산이랍니다. 하나의 채권액을 빌려주면서, 자, 부동산을 두 개를 담보를 잡은 걸 말하죠. 자, 두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자, 공동저당은 맞는데, 두 개 이상 부동산을 잡을 때는 이걸 공동저당담보라 그럽니다. 하지만 저당담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할 때는 자,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는데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할 때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을 잡아야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 돼야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냐면 5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까지는 공동저당이라고는 하지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할 공동저당의 개수는 5개 이상부터입니다. 5개 이상부터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갑니다. 자,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채권의 일부가 양도됐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양도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금전적인 채권이다 이겁니다. 금전적인 채권으로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있고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게 민법 이론이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적에 한하지 않는다. 비금전적인 물건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쌀 한 가마니나 어떤 보석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가치로 금액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비금전적인 채권으로도 저당권, 비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는 당연히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액이 첨부가 돼야겠죠. 쌀 한 가마니는 그때 당시에 얼마다, 그 금액이 평가액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평가액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채권 평가액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로 갑니다. 틀렸죠? 5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는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록해 줘야 됩니다. 이 매각대금이 얼만데 이걸로 인해서 나는 후순위가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공동저당의 대위 배당을 받겠다 하고 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각대금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변제받는 금액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은 아주 어려운 문장인데, 자, 다시 한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한쪽에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을 해서 자,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다른 저당권의 선순위로 대위 올라갑니다. 순번이 대위 순위로 올라가서 대위 등기를 할 때 그 새로운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어떻게 써지냐면 못 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도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금액도
기록이 돼야 이 채권자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예측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매각대금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이 됩니다. 자,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요. 자,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절대 안 됩니다. 조합 자체로 채무자가 표시됐다. 조합 자체로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민법상 조합을 합유재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합유는 절대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이름이 전부 다 등기에 기재돼야 됩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조합원 명의자 전원의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유는 공유 지분이라는 지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합유는 조합원 이름이 얼마나 비율로 책정됐는지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합유 조합원 이름으로 전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로 채무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명의자 전원이 채무자로 표시돼야 됩니다. 조합원 명의자 전원이 채무자로 표시해야지 조합 자체로 표시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조합이 나왔다 또는 합유가 나왔다. 이번엔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조합원 이름 전원의 명의로 채무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조합원 이름이 전체가 나와야지 조합 자체가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로 등기할 수 없다. 그게 맞는 문장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는 있으나 임의적 등기사항이죠. 존속기간과 그 다음에 자 채권자 이런 것은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에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와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과 그 다음에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존속기간과 채권자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고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채무자를 변경을 원인으로 했다는 것은 저당권 등기의 채무자 이름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항상 등기상의 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론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경됐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갈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후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변경된 채무자는 그 등기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죠. 자, 등기에 협력해 줘야 할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채무자는 등기를 협력해 줘야 되죠. 등기가 새로 기록될 자가 아니죠. 그래서 변경 전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등기 권리자가 아닙니다. 변경 후 채무자가 자기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로 나와야 됩니다. 말이 바꿔졌습니다. 변경 전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변경 후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와 이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변제기와 그 다음에 이자, 지연배상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이자와 지연배상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담보가 됩니다. 자, 채권 최고의 범위 내면 등기와 관계없이 담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제기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하여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자, 5번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선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저당권에 또 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또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있죠. 그걸 질권이라 그럽니다. 저당권자의 위에 있는 채권자, 저당권자의 또 채권자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또 채권자를 채권부 질권자라 그러는데,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되죠. 자, 채권 최고액을 확보를 했으니까 질권자죠. 그래서 반드시 채권 최고액은 등기가 되어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정답은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합원 명의 전원이 채무자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조합 자체는 절대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돼요.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조합은 합유다. 합유는 지분도 등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유자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됐죠? 자, 이상 기업 물권법 등기에 관해서 1차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연속해서 문제를 풉니다.